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이전 추진이 논란인데요. 때마침 홍범도 장군의 소련 입국 서류가 화제입니다. 2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처음 화제가 됐던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1922년 홍범도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련에 입국하면서 쓴 서류입니다. 이 입국 조사서에 홍범도 장군은 사회계층은 농부로, 직업은 의병이라고 적었으며 입국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소속 정당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입국 서류만 봐도 홍범도 장군이 무슨 목적으로 소련에 갔는지, 소련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지 명백한데요. 그것은 바로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독립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걸까요? 국방부는 명백히 밝혀야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잠시 후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의 박원상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내년 총선 이제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세 보니까 예. D225입니다. 오늘이. 예. 정확히 D-Day 225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뛰고 있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그 열기와 관심 더 뜨거워질 텐데요. 오늘은 이 선거법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2020년 12월 29일이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그러니까 그 선거 당일, 그렇죠. 네, 당일 빼고는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운용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 내, 옥 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요. 선거를 빼놓고는 항상 다 돼요? 그렇죠. 나 선거일을 이제 빼놓고. 이번 선거 나갈 테니까 뽑아주세요. 이거 운동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거일만 빼놓고는? 그렇죠. 뭐 밤늦게 하고 이런 건 좀 제한이 있는데요. 그 통상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원래는 있는데. 안 됐습니다. 원래 예전에 안 됐는데. 예전에 안 됐는데요. 2020년에 이제 개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조금 요거를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선거 운동을 못 하느냐라고 이제 공직선거법이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이 허용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자죠.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아버지 선거 돕는다고 막 쫓아나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거 안 됩니다. 아, 가족도 안 돼요? 직계 가족. 근데 미성년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도 안 되는군요. 만 예, 18세 그때, 이하는 예, 제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예, 그때 참 생각이 났는데 아, 근데 아버지 선거 나가실 때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되는군요. 예,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맞고요. 3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통리반회장, 통반이장, 반장은 못 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선거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급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 안동시 뭐 회장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분들은 못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주체에 관한 면이었고요. 그 시점은 이제 간단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 00시부터 투표 끝날 때까지는 선거운동 할 수 없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거일은 누구나 다 안 되는 거죠. 그 본인 그렇죠. 후보자 본인도 후보자도 안 되는 안 거죠. 됩니다. 후보자도 안 되고. 나를 예. 찍어달라는 선거운동 안 되지만 이제 투표를 하자라고 투표 동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인증 사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당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중요한 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선거운동 자유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네. 할 수 없고, 모든 미성년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그다음에 당연하죠. 뭐 예. 통장, 반장, 이장, 그리고 예. 뭐 어떤 조직의 뭐 구성원들 이런 예. 분들, 어떤 단체 조직원들 뭐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 네네. 조금 더 세부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네. 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뭐 또 여러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 예외 사유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참 저도 나름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데요. 예, 뭘 할 예. 때마다 선거위원회에 물어보고 할 정도로 조금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위축되는데요. 한번 오늘 이래 들어두시고 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원칙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옥 내, 옥 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개별적으로. 일단은 아, 예. 예. 그리고 다만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건 안 되고요. 옥 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는 할 수 없고 뭐 기타 이런 제한이 있는데 여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예를 들어 종친회나 체육대회에 가서 개별적으로 악수하고 나를 밀어달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종친회 체육대회 가서 예.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아, 나 나 선거 나가니까 내년 찍어주세요. 선거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종친회 체육대회 가서 앞에 나와서 왜 마이크 잡고 나 찍어주세요. 이거는 마이크는 안 됩니다. 마이크 잡아서 확성 장치를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중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다중하고 좀 계속 연관이 되는데요. 예, 예. 일단은 개별적으로 악수하는 거는 악수하고 밀어달라는 건 옥 외나 옥 외 내를 불문하고 다 됩니다. 아, 예. 자, 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개별성인데요. 예. 그리고 옥 내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옥 내에서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이 있습니다. 옥 내에서. 예, 예. 거기서 일어나서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동 가능하다는 거죠. 아, 이 만찬 모임 이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식당 큰 데 빌려서 그렇죠. 한 30명 40명 모였는데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 저 이번에 나갑니다. 저 찍어주세요. 이거 그렇죠. 된다고요? 그렇죠. 오. 가능한데 거기서 마이크 사용하면 또 안 마이크 된다는 잡으면 안 겁니다. 된다. 예. 그래요? 자, 아, 헷갈리네. 또 중요한 게요. 지금까지 옥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옥 외에서는 예. 개별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됩니다. 예. 그런데 옥 외에서 이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서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 외에서는 그렇죠. 옥 내에서는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장에 사람들 쭉 앉아 있는데 네. 거기에 대고 제가 홍길동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나오니까 좀 밀어주이소.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체육대회 가서 체육대회 뭐 한 여기 앞에 한 100명 있는데 거기서 옥 내에선 되고요. 내선 되고. 옥 외에선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참 이게 헷갈리네요. 예. 참 이래 놓으니까 저도 정말 몇 번씩 확인하고 가는데요. 참 일단은 요렇게 알아두시면 예, 됩니다. 일단 예, 원칙 요렇고요. 알아두시고. 예.
다만 예외적으로 뭐 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옥 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옥 예. 외에서도 만나서 좀 개별적 압수하면서 이제 찍어주세요. 이건 가능하다 이 그렇죠.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는 옥 외이든 옥 내이든 마이크 쥐고 하면은 다 위법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마이크 쥐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물론 될 것이고 뭐 도로변이나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순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그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한데 여기서 또 네. 중요한 게 다순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 집에 들어가서 운동하면 또 호별 방문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건 또 안 돼요. 참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시장, 점포 등 다순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개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또 호별 방문돼서 안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순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또 할 수 없는 행위를 좀 살펴보면요. 당연히 뭐 선거 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아, 인쇄물 이게 예. 중요하군요. 그 명함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명함은 되는데 인쇄물 명함에 뭐 예를 들어 공약이 써 있다든지 예, 이런 건 예. 좀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근데 명함에 뭐 이름과 뒤에 뭐 경력 정도 쓰는 거는 상관이 네. 없습니다. 명함 수교는 가능합니다. 명함은 되고 인쇄물 돌리면서 공약 예. 들어가 있는 인쇄물 돌리면서 그렇죠. 선거운동하는 예를 건 안 거기 된다. 안동의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선거적인 문구가 들어간 건 안 된다는 그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엔 요거 괜찮잖아요. 인쇄물 돌리면서 그렇죠. 하는 거. 그거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되는데. 예, 지금 예. 평상시에 말씀하신 예. 거고요. 그 추석 전에 우리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예. 장소적으로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참 저도 못 외웠는데 읽어보면 좀 말해주세요, 그냥.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 내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저 교통 운송수단, 뭐 예. 열차, 비행기 그렇죠. 뭐 그 이런데 안에서. 그 안에서는 안 된다. 터미널, 뭐 역, 공항 그 안에서는 안 된다. 예. 네, 이렇게. 그 요게 좀 우리 생활에서 좀 알아둘 것은 만약에 그 버스 대절 버스 안에서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여기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왜 저 단풍놀이 갈 때 이제 예, 버스 예. 빌려서 한 대 빌려서 갈 때. 정치인들 다 이제 여 사람 많이도 오세요. 그 예. 아침 새벽에 가가 참 이렇게 들어가서 뭐 내 나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거는 될지 안 될지 그게 참 문제인데요. 애매해요? 이게 전기 여객 자동차가 아니라서 아, 이건 특별 이렇게. 아닌데 예, 예. 요게 옥 내에 또 해당하거든요. 옥 옥 내. 내에는 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볼 그렇죠. 때는 할 수 있다 보는 게 버스 타당하다. 아니니까. 예. 예. 근데 그 버스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번 버스다. 예를 들어 10번 버스 전기 여객 자동차다. 아, 그거는 이런 안 되죠. 된다. 그것 예.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마음 예. 한번 이렇게 쓱 흘려 듣는 거죠, 뭐. 예. 그렇죠. 이건 뭐 후보자들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선거 이거 무효가 될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선 일반 무효가. 주민들도 이제 예를 들어 내 후배가 왔다고 해서 마이크 들고 예.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년 국회의원 나오니다 맞아요, 찍어줘서 이러면 위반입니다.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체육대회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보니까 왜 술도 한두 잔씩 이렇게 하고 예. 체육대회 할 때 항상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는 운동장에서 보통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막을 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천막 안이 옥 내이냐 옥 외이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거 옥내예요 혹시? 천막 치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선관위에 질의해놨는데 검토 네. 중입니다 지금. 아, 이게 애매하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 요거 한번 제가 확실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왜 얘기할 때 옥내라 하면 지붕이 있고 벽면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막을 치는 게 여기 천막은 옥 지붕만 내에 있는데. 그렇죠. 옥 외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요 부분이 지금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사로 지금 안동도 그렇고 우리 라디오 시청 권역에 한마음 체육대회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가을에도 네. 많이 열릴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없고 다 이제 부스가 있습니다. 네. 천막인데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멘트를 해도 되느냐라는 예. 게 이제 옥내냐 옥외냐 그렇군요. 요건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하여튼 하도를 띄워드리고 제가 알아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얼핏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유력한 우리 저 후보자가 있다고 네네. 치면 큰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럼 네. 상대편 후보 진영에서 예. 몰래 가서 그걸 촬영한다든지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이크 잡고 연설한다든지 이런 예. 거를 예. 해서 그 증빙 예. 자료 남겨놓고 나중에 예. 만약에 탈락하면 이걸 이렇게 선관위에 제출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녹음도 동의 없이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공무원든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뭐 못하는 거죠. 이게 뭐 또 교육적, 종교적인,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은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도 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서 지지를 호소하기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위를 이용해서 뭐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예. 예를 들어 뭐 그런 건데요. 또 종교 집행을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그 여기에서 걸려서 그렇고요. 예. 또 뭐 예를 들어 조합장은 조합 직원 회의에 예비 후보자를 오게 해서 선거 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 후보자 업적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제한이 있고요. 자, 이게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옥 내냐 뭐 맞아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위축이 돼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예, 못 할. 그렇죠. 제한 규정이 많아버리면 결국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아예 말도 못 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홍길동을 당선시키자 이래가 건배삼 하면 예. 위반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진일보에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실내에서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좀 이걸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치 신인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래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는 선거를 좀 막아놓으면 문제가 돈으로 하는 선거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예. 조직 선거, 돈 선거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뭘 하나 좀 이게 푹 풀어놓으면 이걸로 하는데 이걸 수단이 좀 막히면 어떻게든 알려야 되고 표를 끌어야 되니까 맞아요. 뭐 예. 이제 어머니들 모아서 밥을 산다든지 뭐 노인회관을 이렇게 찔러준다든지 뭐 그렇죠. 음료수를 준 이런 게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우리도 이제 내년에 우리 지역이 참 낙후한 게 사실인데 이게 다 정치 병폐거든요. 선거 때 일부 후보자들이 돈 선거를 해서 일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되고 나면 그거를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지역의 목을 죄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 밥을 샀다들 이런 후보 다 제쳐내고 저 사람이 말로 많이 하고 다니더라. 뭐 이런 사람 이게 참 뽑아줘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점점 말로 하는 자유를 우리도 선진국처럼 늘려가야 되지 않냐. 제한을 없애야겠죠. 예. 그런 생각을 이번 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예. 선거운동 뭐 전면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좀 복잡해요. 그리고 또 네.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선거법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국회에서 법률이죠, 이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옥내냐 옥외냐 뭐 마이크를 쥐었냐 안 쥐었냐 그러니까 좀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 마이크 쥐고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거 딱 기억에 하나만 남잖아요. 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 개정에 저도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지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또 자영업자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박원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박원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네, 이번에 일본 드디어 기어코 방류를 했는데, 자, 예, 일본 그렇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에 우리 도는 다음 날인 4월 14일 지사님 명의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声明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도는 일본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정한 약속과 규정을 지켜야 되고, 따라서 각 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방류 기준을 지키고, 또한 해양 방류에 관한 1972년 발효된 런던 협약 또한 준수하여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강제할 방법 또한 마땅히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상북도는 방류에 대한 반대한다는 그 원칙 그대로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조금 더 혹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은 없으시고요? 반대 목소리요? 목소리가 예. 적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전화기로 하니까. 아니 그 목소리 말고요. 오염수 예, 예. 방류에 대한 그 목소리를 좀 높일 계획? 예, 경상북도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왜냐면은 저들은 예.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예.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대략 예. 그게 어떤 욕효과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 괜히 또 이제 국민들이 왜 저렇게 자꾸 얘기하지 불안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데 그걸 또 오해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내실 있는 대책 이 마련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모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박원상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뜩이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고 증가 그리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어민과 수산인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염수 방류가 현실에 대한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이제 직시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도내 유통 또는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우리 도 소속 업기술원과 포항에서만 가동 중인 방사선 측정기를 동해안 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7월 말 현재 336건인 검사 건수 역시 내년에는 600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일본 방류수가 오는 해류 길목에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52개 정점에 그리고 해수부에서 6km 연안 42의 정점에 대해서 해수를 분석 감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4일부터는 이를 200개소로 이제 확대하여 또한 이제
그 역량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오염수 방류 후 보다 일찍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태평양 이제 도서국 식혜 정점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 25일 세계 해역에 대한 방류와 동시에 총 15개 정점에 대한 확인 결과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먹는 물 기준보다 이제 훨씬 낮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습니다. 대책으로는 뭐 방사선 측정도 더 많이 하고 더 그렇습니다. 넓은 데서 검사 건수도 늘리겠다 이런 대책이시고요. 예,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만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그렇죠. 그때는 늦다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 더 멀리 가서 그래서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수 모니터링과 별개로 해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업 지도선에 그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인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 동해안에 대한 우리 도가 독립적인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신뢰를 이제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이러한 일련들의 정책들과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안전한 경북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팝업과 경북 바다 환경 정보 앱을 운영하여 일자별, 품종별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어제 8월 28일에는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도내 주부 30명으로 구성된 주부 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등 올바른 정보 전달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권 환급 행사와 그리고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부터 해외 시장 마케팅을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태국을 그리고 8월에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싱가포르와 중국 정도 그리고 폴란드 등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어업인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방사능 장비 추가 설치 그리고 방사능 모니터링 용역 등 수산물 상생 할인 사업비를 위한 도비를 이제 내일 이제 2차 추경에 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는 앞으로도 이제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웃 사촌 도시 직거래장 등 운영과 한가위 선물전 행사 등 다양한 판매 촉진 사업을 실시해서 수산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나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첫 번째로 방사선 측정 많이 또 검사 건수도 많이 하겠다. 또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다. 정보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겠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소비 촉진 이렇게 경상북도의 대책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어업인들 만나 보셨을 텐데 우리 팀장님, 걱정들 많으시죠? 실제 이렇게 만나 보니까 걱정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텐데 이런 그 어업인들 그 경영 안정과 피해 대책 아까 대출 지원, 사업비 지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내 시장 상황 역시 좋지 않고 걱정 또한 이제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대목이라서 이제 대목 앞두고 시장 상인분들 이제 상심도 많이 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저희도는 이제 분야별 대책을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꾸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만큼 전문가 초청 강의하고 그리고 관련 세미나 개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데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물 소비 지금 위축된다는 그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그렇습니다. 수산물 현재만큼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쭉 태평양 돌아서 오는데 4년 5년 걸린다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피할 필요 지금 당장 피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산물 아직은 이 오염수 영향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심리잖아요. 소비자의 이 심리적인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에 큰 영향을 앞으로 이제 점점 미칠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국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꼭 뭐 이렇게 뭐 이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차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그다음에 미국 등이 인정하고 있고 또한 향후 진행될 방류 관련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가를 이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제 27일에 국내 원자력 전문가 3명이 현재 후쿠시마 IAEA 사무실로 가서 방류 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철저한 이제 사전 확인과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양상 10개 지점에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92개소만 이제 그 감시하던 것을 긴급 감시라 그래가지고 200개소로 이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우리 도에서 이 반장과 양식장에서 실시간 시료를 채취해서 감시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원산지 단속하고 뭐 이제 이력제 등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수산물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빼놓으신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방류 이후 많은 우리가 대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이 일을 하면서 의문이 들 때도 이제 많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도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등 이제 상당한 의문과 궁금증이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거짓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제 진실과 거짓이 많이 있고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 편향되고 거짓으로 분칠된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안전하고 이제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애용하셔서 나라 사랑, 고향 사랑 실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분들의 근심을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 또 대응책 등등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박원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죠.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군 영웅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이회용 선생 흉상의 철거 이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범도 장군 과연 공산주의자였을까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예, 자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후에 정부 입장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반발이 커서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육사는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한미동맹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교내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는 없던 일로 된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분들 중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한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거죠. 육사도 비슷합니다. 예.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거 철거라고 절대 표현 안 합니다. 이전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독립운동기념관 그 수장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얘기했는데 예. 독립운동 기념관에는 할 곳이 없고 굳이 모신다면 수장고 창고에 모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은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는 좀 백지화돼가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5분의 그 흉상 다 처음에는 다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처음엔 다 철거했죠. 홍범도 장군만 철거한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청사 앞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이제 이전 검토 중이고 또 하나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명칭 변경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해군에서는 펄쩍 뜁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 이름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국방부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검토 중이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해군에서 펄쩍 뛰었어요. 우린 검토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배경으로 공산당 입당 또는 관련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방송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는 홍범도 장군이 진짜 공산주의였나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홍범도 장군이 진짜 공산주의자였나? 예, 오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종석 국방장관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홍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어제 그저께가 155주기 탄생일이었어요. 예. 평양 외성 서문 안에 있는 문열사라는 곳에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머슴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그 금강산에 있는 절에 가서 삿발승되는데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포수가 됐는데 포수? 총을 그렇게 잘 쐈대요. 뭐 짐승 잡는 그 포수. 예, 포수요. 예. 그래서 포수 리더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총을 워낙 잘 쏴서 아마 이 포수 활동을 할 때 길러진 실력으로 하여튼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던 홍범도 그러니까 포수 활동을 하면서 항일 의식이 싹 텄다라고 하거든요. 이후에 그때 언론도 없었는데 민중들 사이에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르는 홍 장군이 정말 이렇게 많이 불렸고 축지법을 쓴 신출귀몰의 명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총알로 바늘귀를 뚫는 명사수. 후대 사람들은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그만큼 총을 잘 쐈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권총으로 총을 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총을 잘 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그러니까 불우한, 예전에 이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막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제법 쓴다. 김일성 그 하는 것처럼. 맞아요. 예, 어쨌든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 하지만 총은
뭐 세계 최고였다, 조선 최고였다. 예.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자, 우리가 흔히 홍범도 장군 무장 독립투쟁 생각하면 봉오동 전투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한 청산리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전투 후에 이 두 번의 큰 전투 후에 이제 일본의 피해가 뭐 엄청 컸으니까 일제가 또 간도 참변을 일으키잖아요. 이 간도 참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지휘하는 대한군무도독부,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이 순차적으로 연합해서 대한 북로독군부를 결성합니다. 이게 계속 그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했대요. 20년 상반기만 해도 32차례나 조선, 그러니까 일본이 지키고 있는 조선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20년 6월 7일 날 봉오동 전투가 3시간 충격을 치른 후에 157명의 일본 사망자를 내고 일본군 후퇴를 합니다. 이게 일본군 일개 대대를 섬멸시킨 전투이고 독립전쟁의 첫 승리예요. 그래요? 대단히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그 홍범도 장군의 연합 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군정서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일본군이 1254명이 전사하고 200여 명이 부상됐고요. 그렇습니까? 독립군의 피해는 그때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여기에 일본군이 열이 받아서 민간인들까지 무차별 살해하는 20년 10월부터 21년 봄까지 한 5천 명의 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게 간도참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고 우리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만이라는 지역으로 합니다. 이게 적군과 백군, 러시아 적군과 백군 사이의 완충지대에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곳이라서 거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자 일본이 이제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뭐 그냥 민간인들 다 그냥 백성들 5천여 명이나 학살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해 간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 우리가 아는 소련과의 관계가 이제 생긴 거군요. 이때부터.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 그때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식민지 해방 선언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세계 혁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죠. 왜? 당시 자본주의 제국주의 힘이 강성했던 이유는 많은 식민지들을 경영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수탈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식민지가 해방되어야 자본주의 국가들의 힘을 뺄 수 있다. 그리고 레닌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서 식민지 해방 선언을 1917년에 했던 거죠. 식민지 국가 해방 투쟁에 무기 주고 군량미 주고 돈도 주고 도와주겠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럴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러시아 이런 제안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러시아 도움받아서 일제를 무찌르자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로 들어가니까 러시아 측에서 한인 독립군대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걸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선택한 이들은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공산당이 지원하는 고려혁명군하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지원받는 대한의용군은 나뉘어집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해요.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든 누가 대장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같이 합치자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뭐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도무지 독립군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러시아의 국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의 치안 유지 명목으로 대한의용군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유시 참변이 이거예요? 여기 자유시 참변에 보수 진영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자유시 참변에 홍 장군이 같이 가담해서 독립군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해요. 소련 공산당 군정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자유시 참변 재판의 재판위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해서 소련 적군 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을 임명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게 몰살시킨 자유시 참변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국방부 주장. 그래서 예. 홍범도 장군 흉상 빼야 된다. 이 논리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예. 만약에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소련의 철저한 공산당원이었다면 예. 박정희 정권 시절에 건국 훈장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건국 훈장을 수여했죠. 홍범도 장군에게. 62년도에요. 예, 62년에. 이 국방부가 주장하고 나선 이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 개입 음모론은 학계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예. 반대 연구로 논파돼서 사학계에선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이 이런 음모론의 경도들이 이런 판단되었다는 건 참 충격적이고요. 국방부가 독립군 측에 400에서 600명 사망했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라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 독립군 재판위원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자료가 36명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이미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다른 독립군 부대와 함께 다른 곳에 3, 4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심지어 해당 사건에 희생당한 부대는 보수 커뮤니티 쪽에서는 김저진 부대라고 하는데 아니요. 허재욱이 이끌던 의군부 부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군사재판에 홍범도 장군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당시 명망이 높은 홍범도 장군 재판을 추대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사태 수습을 오히려 위해서. 홍범도 장군이 이 참변에 가담했던 기록 없고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36명이 죽었다는 것이 대대해서 정설이고요. 그냥 뭐 한 명이라도 죽은 거 억울한 거죠. 고려이용군의 일부에서 적군과 합쳐서서 일본군과 함께 싸우고 있는 백군을 공격하는 와중에서 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건국훈장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때 홍범도함이 건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지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그 공산주의자 이름이 홍범도함에 그 잠수함에 경영차 승선까지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군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고 게다가 또 홍범도 장군은 광복 이전인 1943년에 별세를 했기 때문에 북한 그 공산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독립영웅 흉상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 무슨 의도에서 하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에서도 김일성이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만주 무장투쟁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 안 하거든요. 북에서도 인정 안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여의도 쪽에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거예요. 총선 때문에? 총선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주장한 반공주의, 내년 총선 앞두고 집토끼 지키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공주의 논쟁을 통해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북 내지 반공으로 뭉치는 것이 가장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공산주의 경력이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그 뭐랄까 그 소비에트에서 활동한 건 한인들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조국 독립, 고려 독립을 그렇게 주장한 거죠. 만약에 연금 때문에
공산당이 입당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이것이 공산주의 경력이 흉상철거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남조선 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닭깎기 마사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흔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국방부에 휘호도 있고, 예. 석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그 잣대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과유불급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부 여당 인사가 아니라 여당 인사도 뭐 과반 이상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이슈는.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